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설지현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처음보다는 2달이 되면 더 편안하고요. 4달이 되면은 2달째보다 더 편안하고 6개월이 되면 4달보다 더 편안하고, 이런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함도 편안해지고 효과는 더 두드러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회복 경과 과정을 잘 지내주신 여기 소개해드리는 고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안면 거상을 할 때 가장 상담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첫째 효과, 두 번째 부작용, 세 번째 어떤 회복 과정에 대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효과는 수술 후에 모든 것은 결과로 말해 주는데, 그 효과는 단순히 수술 전후 사진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안면 거상을 하면서 지방을 넣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면 거상을 하면서 2-3달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기타 어떤 시술적인 거, 예를 들어서 실로 좀 리프팅을 했다든가, 뭐 필러로 보강을 했다든가, 아니면 보톡스를 좀 추가했다든가, 그런 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 전후 사진만으로 수술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술이 올바로 정통적인 안면 거상 원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개월이 지날수록 2달, 4달, 6달 막 이렇게 10달, 1년 이렇게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고 효과도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부분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또 거기에 지방을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술해 놓으면 그때는 수술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편안해요. 편안하기도 하고 효과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은 효과가 아니다. 수술 효과는 수술로서 메스를 됐으면 메스로서 종결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지방을 넣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안면 거상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경험이에요. 두 번째로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경 손상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피부 괴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염증은 아무리 명이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치료를 하면은 좋아집니다. 다만 장애가 남는 부작용이 있어요. 신경 손상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과, 회복 기간은 간단한 시술일수록 또 간단한 수술일수록 회복 경과가 빠르고 불편함이 없어요. 이 속 안에서, 전체적인 이 속 안에서 수술 범위가 봉합은 여기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는 않는 이 안에서 수술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불편함이 좀 더 길 수도 있고, 수술 후에 불편함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 후에 너무 자연스럽고 불편함이 없다, 이 말 자체는 속 안에서 수술이 대충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수술의 효과는 얼마 지속되지 못해요. 그런 수술일수록 지방도 추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시적으로나마 수술 효과를 좀 더 오래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 사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처지는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요, 이쪽에 볼륨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통통해져요. 여기가 통통해지면 좌우가 넓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얼굴이 여기서 여기까지 V라인처럼 갸름했던 얼굴이 여기와 여기가 넓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살이 처지면은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심해지면 윗입술도 처져서 메리오네트 라인이 형성되면서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겹쳐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겹쳐지면은 거기가 이제 침 같은 게 고이면 하얀 백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이런 처져 내렸던 이런 살들이 줄어든 모습으로 갸름해진 모습과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얼굴 살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볼의 좌우 측면 좌우 길이가 갸름해지는 느낌이 변화가 옵니다. 밑에서 봤을 때도 위에서 이렇게 쳐져 내려오면 이쪽이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좌우 폭이 넓어지니까 얼굴이 커졌다고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볼살이 처지니까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 이렇게 깊어지는 골이 생기거든요. 수술 후에는 메리오네트 라인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고, 훨씬 여기에 볼살이 이쪽 방향으로, 즉 말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가 훨씬 더 갸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쳐져 내려오니까 여기에 볼륨감이 생기고, 볼륨감 때문에 아랫볼이 넓어지고, 그래서 얼굴이 커 보이고, 메리오네트 라인, 볼살이 처짐으로써 메리오네트 라인이 이렇게 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수술일 때 메리오네트 라인도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입매무새, 특히 입구 각에 이쪽의 변화가 훨씬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볼살이 처지면은 여기 입 주변이 보기가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살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니까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술 후의 모습은 어쩌냐? 메리오네트 라인도 확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굴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하관이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볼살이 밀려 내려오는 것이 줄어드니까 입꼬리도 훨씬 단아하게 분명하게 이뻐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볼살이 쳐져 내려오면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도 깊어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하관이 넓어지고, 그런데 수술한 이후에는 여기가 훨씬 더 슬림해지고, 입꼬리 같은 곳에서 쳐져 내려온 게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도 사라지면서 입꼬리 여기 부분도 선명하게 변하게 되고요. 반대 방향 45도를 밑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볼살이 쳐져 내려오니까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고, 얼굴이 처지면요 윗입술도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윗입술이 길어지는데, 윗입술이 처지면 심해지면 아랫입술을 덮게 되고, 여기에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면서 여기에 주름이 깊어지면 침 같은 게 고일 때 마치 눈꼬리에 위에 눈꺼풀이 처지면 눈꼬리에 눈물이 고여서 짓물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훨씬 더 갸름하고, 이쪽의 변화가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뿐하게 올라간 게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입 매물이나 매물이 입각, 구각 이런 데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수술 전후를 한 장의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볼살이 통통하니까, 볼살이 이렇게 통통하다 보면 결국은 좌우 여기가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얼굴이 커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얼굴이 좀 더 갸름했던 얼굴이 넓어졌다 하는 이유가 바로 얼굴 살이 여기서 이렇게 쳐져 내려오니까 여기가 넓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쳐져 내려온 이런 살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깊은 주름들, 메리오네트 라인의 주름들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봤을 때, 좌우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좀 더 훨씬 넓어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볼살이 이렇게 쳐져 내려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통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얼굴이 넙대대한 느낌이 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슬림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좌우 사진을 한 장씩 봤을 때 이쪽에 이렇게 처져 내려온 살에 의해서 형성됐던 메리오네트 라인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볼륨감 있는 통통함도 훨씬 슬림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밑에서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 아래 밑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깊은 골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측에서도 봤을 때도 이쪽에 통통한 볼 좀 더 심하게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을 불독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독살이 슬림하게 변하면 턱선도 훨씬 갸름하게 슬림하게 턱선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고요. 심하지는 않지만 이분께서는 윗입술도 약간 이렇게 처져 내려온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윗입술 자체도 많이 올라가서 윗입술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구각 여기 코너가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밑에서 봤을 때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퉁퉁한 느낌이 여기서는 훨씬 더 슬림하게 보이니까 여기에 슬림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현상으로 당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의 측면이 슬림해지고 그러다 보면 턱선이 또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입꼬리 여기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거상을 했을 때는 항상 얼굴이 가뿐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상의 효과는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이 나타났을 때 심적으로 조금 우울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유지인대를 얘기하거나 또는 피호스피즈머니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들었던 대표적인 예로는 피호스를 달지 않는 병원은 수술을 대충 한 것이다 라는 말. 저 같은 입장에서 들으면 수술을 잘 못하는 의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라는 것은 또 살 속이라는 것은 그 층이 있어요. 그 층을 따라가면은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피가 고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80대 되신 분들께도 거상 수술을 하는 데는 건강상의 이상만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수술을 해요.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을 갖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외과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이라는 거예요. 출혈. 수술 중에 출혈에 대해서 정말 깔끔한 처리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이쪽 목에다가 왜냐하면 수술 부위가 여기니까 위에서 피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에다가 귀 뒤로 해서 피호스를 달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없더라도 거의 멍도 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주 깔끔하게 수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자기가 하는 수준으로 항상 다른 병원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이 그보다도 또 좀 더 높은 퀄리티를 갖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위험하다. 아니면 수술에 대충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결과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지방도 거상 수술하면서 넣어주거나 또는 수술 이후에 보톡스도 좀 넣거나 이런 걸 가지고 수술 결과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평가한다는 건 지극히 부적절한 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술 전후에 대해서 모든 수술의 진료,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촬영, 스마스를 어느 정도 떠 올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
방리를 했는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는 게 100번 낫습니다. 무슨 유지인대를 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의사들끼리나 하는 소리지, 환자분들께서 유지인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께 유지인대 얘기하고 어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환자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을 해서 수술의 결과로서 항상 환자분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수술 전에 어떤 미사 욕구를 많이 사용하는 말이나 자꾸 타병원을 언급하는 그런 상담일수록 실제 자기 수술에서는 안면 거상에서는 거상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기간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수술을 하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하는 것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전후 사진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 나중에 수술 결과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 수술에 대해서 항상 객관성 있는 것을 설명하고 그런 수술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그걸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 내용으로 환자한테 전달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개를 하는 건데, 수술 내용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올바른 수술로 평가를 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수술하는 의사의 자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